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안 좋죠. 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과연 오늘의 하락이 어, 이게 뭐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하락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고 하면요. 저는, 만약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쫄려서 던지신 분들은, 앞으로 저는 후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2.5% 정도 정말 급락이 나왔죠. 일단 우리나라 장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도 분명히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같이 봐야 되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6%대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살짝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시총이 큰 것 대비해서 더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마이너스 6% 선으로 20선 이탈이다 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20선 이탈은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빠졌던 이런 이탈은 이거를 절대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MSCI 한국 iShares ETF가 주말 동안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면서 이 한미반도체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영상은 제가 1월 31일 날 이때 마지막으로 한번 찍었을 거예요. 이거 주말 동안 미국 나스닥장이나 글로벌 시장 안 돌아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지만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런 대응과 전략이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심리적으로 내가 떨어지는 걸 미리 알고 맞는 거랑 떨어지는 걸 모르고 맞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는 오늘 절대 매도도 하지 말고 또 아직까지는 매수를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도 아직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그럼 떨어지는 이유를 좀 보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수급에 대해서 살짝만 보고 가면은 개인과 외인들이 매수가 나왔고 기관이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일단 떨어질 때마다 외인들은 계속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어요. 네, 담고 있고 최근에 이걸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가 사실 기관들이 한미 반도체를 지금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 저점에서. 그리고 저점이 확실히 이 저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기관이 계속 매집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운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네, 뭐 딥시크가 터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터트리고 막 이런저런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운이 안 좋지만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지금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근거와 이유를 근거와 원칙에 따라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주식 현재 트럼프에 대한 이런 뭔가 쇼크,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드가 사실 이런 전쟁, 글로벌 트레이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터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그 트럼프는 지금 최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도 언젠간 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자국 내 시장까지도 상당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리고 또 이거와 함께 또 하나 터진 게 바로 딥시크죠.
현재 챗 GPT를 제끼고 1위를 하고 있는 이 중국발 AI 프로그램 저예산을 저예산과 또 저비용과 또 그건 구형 H800이라는 구형 칩을 써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이 딥시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이런 딥시크 모델을 도입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이 HBM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이도 매출과 뭐 영업이익이나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HBM 관련주로서 상당히 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고성능 칩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미국은 앞으로 더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딥시크가 나왔다고 해서 중국처럼 이제 HBM이나 이 AI 칩이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이런 트럼프 관세 철폐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그 상상 이상의 호재로 또 변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 HBM이라는 건 또 HBM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 H800에 대한 그 약간 대중화된 또는 어떻게 보면 저가형 칩이 사용되면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 투자는 투자대로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로 좀 고민이 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까? 일단 최근에 뭐 저점 찍을 때 여기서 이렇게 A, B, C로 떨어졌고 이렇게 A, B, C 형태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 B 파동에 대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다 나왔다라는 게 우리가 확실해졌고,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점이 분명히 맞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함께 좀 매수 타점과 앞으로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기, 이런 엔딩 다이고널이 나오면서 분명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였지만 RSI는 오히려 낮아지는 또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트적으로 또 타점을 잘 잡아 나갈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현재 이런 식으로 짧은 또 파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은 적어도 여기를 한 번 정도는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 이 구간에서 만약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여기 0.5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상당히 확률이 높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장중에 이런 타점들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는 뭐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이 한미반도체는 저와 함께,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전략들,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을 좀 같이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번호로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제가 받는 만큼 단독방 참여는 모두 무료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래서 한미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지수의 하락, 그리고 딥시크, 관세, 뭐 이전에 보조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이 조정을 내가 인지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 내가 이걸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큰 앞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는 내가 매도를 안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저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30% 정도는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단기 고점이 나온 다음에 저는 조정이 적어도 한 15%, 20% 정도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또 고점과 눌림목 신호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는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 그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설문지 링크인데 이 설문지 링크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비중 평단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뭐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릴 거 없고 결국 뭐 우리가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 화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 화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분명 기회라고 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원칙과 그리고 또 분석하는 대로만 매도 버튼만 우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항상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식에 저는 50% 이상이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장 전에 이런 나스닥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장전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타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또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네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스입니다.